이거 잘 안 돼. 자꾸 들어갔어? 아니 자꾸. 필름했어? 아니 왠지 뭔가 공기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나는데. 아니에요. 진짜야? 아니 내가 반응이 안 좋아서 어? 좀 많이 하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내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고. 공간? 공상 아까 22번 잘했어. 손도를 내겠나? 아빠 빼고 나머지 거 자 이렇게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지. 맞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자, 조건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절대 부등식은 그 절대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지. 그 절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할 때 보통 최대값과 최소값의 개념을 이용한다고 해요. 기억나나? 기억나지? 자 그러면 자, 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 자, 아래를 볼록하고 추계 방정식의 x는 2. 자, 근데 우리가 보는 x 범위가 빼기 3부터 플러스 3까지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을 넣겠지. 자, 그래서 x가 2를 대입해서 최소값 구해보면 2a-5 나와. 따라서 2a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a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2분의 5다. 다시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절대 부등식에서의 핵심은 그 절대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데 있고, 그 성립함을 증명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활용된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차 함수의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는 과정에서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 알았지? 정리되지? 개념 문제 122번은 이건 쉬운 거다. 123번.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빼기 2a가 0보다 크다. 가 항상 성립할 때 자, 양의정수 a의 최소값과 음의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자. 자, 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지. 자, 이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지. 그지? 자,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 개형을 그려보면 자, 위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의 x는 빼기 ac. 자, 근데 대칭축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칭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주어진 범위를 그래프상에 표기할 수가 없다. 자, 요 주어진 범위가 그래프상에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지. 이렇게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의 두 가지, 그리고 대칭축을 포함할 때 세 가지. 되니? 그 각각에 대한 최소값을 가지는 x값을 살펴보면, 자,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 또는 3에서 최소값을 갖고, 이때는 x가 또가 3일 때 최소값을 갖지. 자,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구간의 양 끝점에서 최소값을 갖지. 이해되니? 따라서 f-2랑 f의 3의 값이 0보다 모두 작거나 같으면 된다.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으로 본다. 이거 등호 들어가는 이유 이해되니? 우리가 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x니까
등호 들어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0이라고 생각해 볼래? 그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빼기 2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x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되지. 확인하지, 그치? 등호 들어가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얘네 요거 열린 부등식 풀면 답이야. 알겠지? 122번은 대칭축의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최소값을 가지는 x값이 분명히 파악이 되지. 123번은 대칭축의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값을 가지는 x값이 분명히 파악이 안 돼서 경우를 나눠야 된다. 구분할 수 있겠지? 이해되지? 넘어가서 132번 132번 여기가 여기 132번 fx의 제곱이 fx 곱하기 gx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주는 정수 x에게 있을 거예요. 즉, 이 부등식을 풀라는 거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줘야겠네. 자,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한다. 자, 그러면 fx를 공통인수로 묶어줄 수가 있지. fx 곱하기 gx, fx 곱하기 fx 빼기 gx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fx랑 fx 빼기 gx를 곱해서 양수 나왔지. 그치? 그럼 이 둘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거지. fx가 양수면 fx 빼기 gx도 양수고, fx가 음수이면 fx 빼기 gx도 음수라는 말이지. 따라서 자, fx가 양수일 때는 fx 빼기 gx도 양수, 즉 fx가 gx보다 크고, fx가 음수일 때는 fx 빼기 gx도 음수, 즉 fx가 gx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서 이 각각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합쳐주면 된다. 자, 얘 풀어볼까? 자, 이 부등식의 해는 이차함수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법이지. 자, 이차함수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법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등식의 해는 이차함수 fx가 이차함수 gx보다 위에 있는 x법이지. 자,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를 편의상 알파, 베타로 잡아주면, 자,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실수지.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찾아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 1, 베타, 알파.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1보다 크다. 그리고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자, 그럼 모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지. 그래서 요 부등식에 대한 해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로 나와. 되니? 얘도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지. 얘도 똑같이 풀 수 있겠지, 그치? 풀어서 합쳐주면 돼. 여기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이해되지? 문제에서 요 부등식을 풀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데 집중해야겠지. 내가 조건 부등식 풀 때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쓰인다고 했지. 네, 마침 공통인수 fx가 보이니까 fx로 묶어서 인수분해해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두 번째 풀이. 자, fx 곱하기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해서, 자, 내가 fx를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fx랑 x축과의 교점 x좌표가 빼기 3이랑 1이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a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거 당연히 그 최고참 개수는 양수겠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거 되지, 그치? 다시 fx x축과의 교점 x좌표가 빼기 3일. 그래서 2차식 fx는 x 더하기 3과 x 빼기 1을 인수로 갖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고차함 개수는 양수. 되지? 자, 그리고 fx 빼기 gx, 이거 아까 했는데 지금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잖아. 그럼 fx는 gx의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지. 따라서 fx 빼기 gx가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지. 응? 요거? 지금 fx 봐봐. 지금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빼기 3이랑 1이지. 그럼 x 더하기 3이랑 x 빼기 1을 인수로 갖겠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고차함 계수 양수지. 자, 그리고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잖아. 따라서 fx는 gx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지. 그래서 2차식 fx 빼기 gx가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겠지. 자, 그리고 그 fx 빼기 gx의 2차 함계수를 b라고 가정했을 때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함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를 뺐으니까 최고차함 개수 양수겠지. 되지? 돼? 어려워? 돼? 지금 돼? 되니? 자, 그럼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눴을 때 a 곱하기 b는 양수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지. 그래서 결국에 이 4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되지? 자, 이 4차 부등식의 해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해보면 4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범위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근데 우리가 4차 함수 그릴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이 4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빼기 3, 1, 알파, 베타라는 건 알 수 있지. 표기한다. 빼기 3, 1, 알파, 요 네 점이 4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다. 어렵지 않아? 그리는 거 봐봐. 이거 방학 때 할 거야 어차피. 자, x가 충분히 커지면 요 4차 함수의 함수값, 즉 y좌표가 충분히 커질까 아니면 충분히 작아질까? 이 4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양수지 음수지? 양수지. x가 충분히 커짐에 따라 4차 함수의 함수값도 충분히 커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되니? 되지? 자,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에서
x축과의 대소관계가 한번 바뀌겠지. 바뀌겠지. 이게 사차함수입니다. 네. x값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사차함수의 함수값이 충분히 커질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주면 되고, 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에서 x축과의 대소관계가 한번 바뀌지. 중근이 아니니까. 접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이 각각의 실근들이 중근이 아니겠지만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접하지 않고 x축과 대소관계가 한 번씩 바뀌지. 그 교점의 x좌표에서 뚫고 뚫어주면 된다. 네?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경험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예린이 되니? 됐어? 이게 내려오는 건 이해되니? 지금 요 4차 함수 봐봐. 최고차 함수가 양수지. 그러니까 x가 충분히 커짐에 따라 4차 함수의 함수값은 충분히 커질 수밖에 없겠지. 최고차 함수가 양수니까 쭉 치고 올라갈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x축과의 교점 x좌표가 빼기 3 알파 1 베타인 상황인데, 이 각각의 임수들은 한 개만 갖고 있지. 이 4차 함수가 이 4개의 교점의 x좌표에서 접하진 않지. 그럼 뚫겠지. 안 접하니까. 뚫어주면 된다. 교점의 x좌표에서 한 번씩 뚫어주면 된다. 오케이? 이게 만약에 중근이었다면 접할 거니까 뚫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근데 중근이 아니잖아. 안중근이지. 그림 틀리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내가 뚫겠지. 뚫을 거 아니야. 중근이 아니니까. 접하지 않잖아. 그럼 무조건 뚫지 않겠어? 계속 뚫어 바느질하듯이. 네, 이렇게 풍경이 빠르거든. 들어볼게.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1, 2, 3, 4, 5, 6이지. 오케이? 6차 함수.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지. x값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함수값도 충분히 커지겠지.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각각이 다 중근이 아니지. 뚫어주면 된다. 바느질하듯이. 이게 6차 함수. 오케이? 자, 그럼 4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지. 오케이? 따라서 요 4차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이게 훨씬 빠르다. 이게 훨씬 빨라. 나는 사실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한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어 이거? 첫 번째 방법. 그래프 그리는 원리만 이해하면 정말 쉬워. 바느질을 해서 중근이 아닐 때는 뚫어준다. x축과의 대소관계가 바뀐다. 반드시. 네? 네? 한 번 더 필요해? 괜찮아? 지금 13번 그 세우는 거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글씨요. 이거? 네. 요거? 네, 전체요. 그 A부터 해서 이렇게. 일단 fx는 지금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빼기 3이지. 자, x축과 교점의 x좌표가 빼기 3이야. 그럼 누굴 인수로 가져야 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1이야. x 빼기를 인수로 가져야지.
그 최고차항 계수도 모르니까 A라고 가정해봐. 근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고차항 계수 양수지. 이렇게 fx 세웠고 그만큼. 자 이제 fx 빼기 gx. 지금 fx랑 gx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지. 그 fx랑 gx의 연립방정식 fx는 gx의 조실근이 알파 베타지. 그 fx 빼기 gx가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바뀌었지. 여기까지. 이 최고차항에서 모른다 b라고 가정해. 자, 얘 부호 구해볼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를 뺐어.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겠지. 양수. 그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눠주면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a 곱하기 b도 양수.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눴을 때 부호방이 안 바뀌지. 그리고 4차 부등식 해 구해주면 된다. 근데 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하기 때문에 4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범위는 이렇게 나타나. 오케이? 정리하시게. 어렵지 않아? 그래프 그리는 거. 딱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자, x가 충분히 커지면 함수값이 충분히 커져 작아져.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돼. 양수지. x값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함수값 충분히 커지지. 오케이? 자, 3은 중근이야 안 중근이야? 중근이야 안 중근이야? 중근이야 안 중근이야? 안 중근이지. 뚫어야지. 돼? 맞지? 2는 중근이지. 뚫면 돼 안 돼? 안 돼. 접하게끔. 얘 안 중근이지. 뚫어야지. 이게 사차함수. 이게 간단하다. 요거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알려줍니다. 복습해 보시게. 이거 130번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따가 130번도 숙제로 내줄 거야. 자, 넘어가겠다. 자, 근의 위치 37쪽. 응? 찍어도 돼요? 응, 이거 어제 영상에 올리게 할 건데 찍어도 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지나지? 끝났네. 내가 여기 하나 더 써야 돼. 근의 위치. 근의 위치 뭐 따진다고 했지? 세 가지 조건. 한별식,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보고 대칭축의 위치. 그러니까 앞글자만 떠서 내가 한경대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지. 한별식,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보고 대칭축의 위치. 세 가지 따지라는 거지. 경계점에서 함수값 부호는 항상 필수적으로 따져야 될 조건이고, 한별식과 대칭축의 위치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따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지. 맞지? 이제는 모르면 안 된다. 한경대. 여광에서도 나오고 부등식에서도 나와.
나올 확률이 꽤 높은 주제가 아니었다 싶어. 142번. 자, 부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러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 사이에 1이 있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요 1이 요 개념에서 말하는 바로 경계점이다. 알겠지? 자, 먼저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그어볼까? 1에서 y좌표고 음수지. f1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경계점에서 함수값 부어줄 동안. 오케이? 자,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 자, 대칭축의 위치는 경계점과의 위치를 비교를 하는 건데, 경계점보다 대칭축이 커도 되고, 작아도 되지. 관계없지. 대칭축의 위치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따지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판별식을 따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판별식을 따지는 이유는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가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지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잖아.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양쪽에서 치고 올라가겠지. 아래로 몰록하니까. 그럼 반드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2차 방정식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따라서 판별식을 따로 특별히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인 것만으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가짐을 알 수 있잖아. 따질 필요 없다. 얘는 경계점에서 함수값 부호만 따지면 답이야. 다시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부호. 일단 음수. 대칭축의 위치는 따질 필요 없다. 대칭축이 경계점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된다. 대칭축의 위치는 관계없기 때문에 따지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x축과 반드시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판별식도 특별히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게 답이야. f를 구해주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이 7. 이거 풀면 답이다. 오케이? 근데 위치 풀린 거 해봐. 몇 점을 해? 태국에서 똥망치 사가지고 내가 그건 알지? 맞출 거지. 어떤 거요? 아니, 미안하다. 잘못 물었어. 자, 그 다음에 143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봤는데, 자, 그럼 2차 함수랑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가 모두 2보다 크다는 거지. 이 2가 바로 저 개념에서 말하는 경계점이다. 두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 자, 먼저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보고, 자, 2에서 y좌표의 보고 양수여야겠지. f2가 0보다 크다.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보고. 자,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이 경계점보다 커야 되지. 자, 지금 축의 방정식 구해보면 x는 2분의 a, 2분의 a가 2보다 커야 된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다. 경계점에서 함수값 부호 조건, 대칭축의 위치 조건, 판별식 조건, 이거 모두 만족시켜야 되지. 엔드 상황 연립부등식으로 푼다.
공통의 구한다. 오케이?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쉴게. 148번. 빨리 적으시게. 자, 148.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A, B, C, D의 값을 구하시고, 자, 이런 형태의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이지 AX 더하기 B가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제곱이 CX 플러스 D보다 작거나 같다의 연립부등식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의 실수로 나왔다는 것은 요 각각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지? 자, 얘는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그럼 2차 부등식의 해가 양팔 벌려서 나오죠. 이게 자, 얘는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빼기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이 두 식은 사이값으로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범위랑 이 범위에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공통해가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걸 만족시켜주는 경우의 수를 찾는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지? 얘는 부등호 방향이 2차식을 향하니까 2차 부등식의 해가 양팔 벌려서 나오겠고, 이렇게 얘는 부등호 방향이 0을 향하니까 두 식은 사이로 나오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수직선상에 옮겼을 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렇게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이거 나오지. 2 빼기 1이랑 0 이하의 접수. 공통분. 이해되니?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됩니다. 저 그래프도 아무나 다시. 근데 이게 그리는 과정은 뭐 딱히 설명하기는 어려워. 그냥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았을 때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고민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빼기 1이랑 0을 찍어놓고 보다
녀석에 대한 해가 이렇게 나오고 이 녀석에 대한 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둘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공통해를 구했을 때 x는 2랑 빼기 1 이상 0 이하의 실수가 나오게 되지. 그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그러면 저 위에 식에 맞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아, 따라서 자 얘는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0 이하 2 이상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주실근이 0, 2인 거고 이 녀석은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니까 요 2차 방정식의 주실근이 빼기 1, 2인 거지. A, B, C, D 다 구할 수 있겠네. 오케이?